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벌써 이제 방학한 초등학교도 있어서 지금쯤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방학식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생 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뭐 학생들은 달갑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 방학이 또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맞아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들도 너무 자주 쉬게 되면 그 방학의 참맛을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그런 맛도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하긴 한데 이제 방학을 맞았으니까 즐겁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계절 내내 방학이 없는 충북,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해줄 두 분의 리포터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박재훈 리포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201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도 열람을 하기엔 눈치가 보이고 우리 아이가 다쳤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CCTV 열람에 대한 의문을 풀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육교사가 2살 배기 아이의 손목을 잡고 들어올려 옆 매트로 옮깁니다. 아이가 바닥에 누워 팔에 고통을 호소하지만 교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쯤 청주에 있는 모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의 일상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CCTV를 보지 못한 부모들로부터 열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가보고 싶은 거지 저희는. 가끔씩 있잖아요. 저희는 아침마다 가서 4시간이든 앉아서 자잘 있는 거야. 시끄럽지 않으면 왜 안 보여줘? 경찰스럽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고. 왜 부모들은 내 자녀가 찍힌 CCTV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전에 어린이집 CCTV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를 짚어봅니다. 앞서 뉴스에 나왔던 어린이집을 방문해봤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배를 눌러도 기척이 없는데요.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23명의 아이들이 모두 퇴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분을 통해서 운영이 정지된 상태는 아니지만 다 퇴소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운영 정지된 거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법에도 그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처분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조사 결과가 통보가 되면은 그때 처분을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원 퇴소를 한 이유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빠지게 했다. 그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정황을 CCTV에서 포착했고 이를 수사 단서로 인지한 관할 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는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해당 아이 부모의 충격은 물론 CCTV 영상 속 보육교사가 담임으로 있었던 3세반 아이들 부모의 불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의 얘기로만 듣다가 그게 이제 우리 애기가 다니는 우리 애기도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직장맘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침 9시 반부터 거의 6시까지 바뀌거든요. 그 안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게 불안한 거죠. 애기한테 미안하고 왜냐면 다른 애기도 그랬다니까 우리 애기도 그러지 않았었을까? 전에 이렇게 멍들어 온 적은 없었나? 막 이런 걸 되짚어 보면서 너무 그게 막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직접 볼 수 없는 CCTV, 행여나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될까? 상상이 더해져 어린이집을 향한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내가 막 진짜 딱 때려주고 싶고 팔 잡고 밀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잘 못하고 있으니 왜냐면 우리 애기가 안 다쳤다고 그분이 물론 제가 충격이지만 저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진짜. 그리고 뭐 정보공개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도착한 거는 부모님이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떼어오면 다 열람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주민등록증만 등본만 가지고 않으면 내가 엄마라는 거를 인증만 하면은 CCTV 열람할 수 있으면 써있어요. CCTV를 안 보여주니까
동의하는 거 그거 다 체크하고 그러고서 애기를 보내는 건데 왜 이런 일이 터졌는데 왜 안 보여주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CCTV는 현재 경찰에게 있습니다. 추가 피해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CCTV 전체를 입수한 건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64일치 중 주말을 제외한 45일 정도의 영업일수,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기까지 무려 1테라가 넘는 용량을 면밀하게 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고 있는 이 CCTV의 영상을 그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걸까요? CCTV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보호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저희 이제 수사가 착수돼서 저희 경찰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게 됩니다. 내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CCTV라도 경찰에 인도되기 전과 후에 따라 열람하는 데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CCTV가 경찰에게 인도되기 전이라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영상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동의를 한다면 열람이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경찰로 넘어온 CCTV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CCTV 영상은 경찰로 현재 넘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피해 부모님들은 여기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흥덕경찰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교사 측과 그리고 원생 부모님들의 동의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혹여나 택배기사가 등장했다면 그 사람까지도 동의를 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수사기관의 CCTV가 넘어오고 난 후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고 소견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모들의 CCTV 열람에 대한 지름길을 알고 있진 않을까요? 일단은 그 피해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아이들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초기 단계부터 불안해하시거나 해서 너무 이제 아이들이 필요 이상으로 뭐 긴장감을 갖거나 뭐 부담감을 갖거나 뭐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은 피하시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좀 더 좋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보다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사실 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CCTV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그런 어떤 성격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3자가 그 CCTV를 열람한다거나 확인하는 그 절차 자체가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계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판독을 수사기관에서도 판독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그 수사기관에서 판독한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한다거나 추가적인 그 학대 의심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독하는 작업들을 그래서 저희가 보강하는 업무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결국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전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영상이 수사기관에서 바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증거 자료로 제출이 돼서 네. 지금 접근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전에 여기서 열람하고 학부모님들도 보다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조금 늦게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수사기관에서 보통 개입을 할 때 CCTV를 바로 이제 확보를 하는 경우는 보통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거의 이제 보육시설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하셨을 때 보육시설에서 그 CCTV 자료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조작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CCTV 원본 자체를 어린이집에서 보관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수사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아니 없어졌는데 정작 학부모님들이 열람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CCTV를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들이 계속 이제 복사가 되고 이제 사회에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 보호와 그리고 이 CCTV 그 어린이집 안에서 CCTV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 혐의점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치적인 문제에서 상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계속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신 거고 하지만 그 CCTV가 담고 있는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한계성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한계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이렇다고 하지만 CCTV 보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내 두 눈으로 직접 모든 걸 확인하고픈 그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의 최선은 결국 시간이 필요한 기다림입니다. 문제는 CCTV를 적극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부분들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이라는 건데 CCTV라는 것 자체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범죄가 이미 일어나고 난 이후, 즉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의 어떤 증거 수집의 효과만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오픈을 해라, 투명하게 오픈을 해라라는 건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나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한들 적극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들 부모 입장도 그렇고 또 거기서 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누구 하나 이거는 득이 되는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학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 아마 달려가서 혹시 우리 아이가 영상에 담겨 있진 않을까, 학대의 정황이 보이진 않을까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모든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근데 관련 학대 영상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봤다라고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사건 해결에 그러면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없는 정서 상태, 그러니까 심신 상태인 거잖아요. 굉장히 뭔가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도 되게 크게 보이실 거고요. 또는 그 학대 영상이 결국에는 부모한테도 제가 볼 땐 트라우마로 남게 되실 거거든요. 내가 그런 기관을 검증해내지 못하고 내 아이를 맡겼다라는 죄책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클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 아이를 아무 걱정 없이 보듬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사기관에 넘어간 내용들은 수사 절차를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CTV 열람에 대한 한계, 그 한계는 비단 열람 여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사라졌건만 기다려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뻔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는 수사 종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말을 쓰기조차 참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사 과정 중에 CCTV를 볼 수 없다면 학대가 확정이 됐을 때는 CCTV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것까지가 절차이긴 하지만 수사가 종결된 이후 그 자료 열람에 대해서는 부모의 알 권리와 개인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주제로 현재 논쟁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실까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저는 더 안타까운 게 그 CCTV를 보기 위해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그 부모님과 그 가족의 일상이 얼마나 흔들릴지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어디에도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부모님들의 불안함을 보듬어주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 생기는 돌봄의 부재에 대한 지원도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생겨나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충북을 만들 수 있는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제도상으로는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좀 헤아려지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도 들게 되네요. 맞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더 나은 현실을 맞이할 수 있을지 충북 오늘은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